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육박하거나 30도를 넘기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길을 걸으면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흐르고 마스크 안은 후끈한 열기로 습도 200%가 되고요. 여름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듯합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46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장보영의 아무튼 산입니다. 작가는 25살에 오른 지리산에 매료된 후에 히말라야와 알프스, 아시아의 여러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다 산을 달리기 시작했죠. 월간 사람과 산과 매거진 페이퍼에서 일한 10년차 에디터의 이력보다 30여 개 대회 1500km를 달린 트레일 러너로서의 정체성이 더 애틋하다는 그녀.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산을 향해 달려가는 그녀를 만나러 떠나볼까요? 나는 전공을 살려 30여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견 출판사의 편집자로 입사했다. 매일 아침 8시면 2호선 합정역 앞에서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로 향하는 2200번 광역버스를 탔다. 처음 직장에 다니게 되었을 때의 기분은 마냥 좋았다. 좋아하는 책과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좋았고, 다달이 월급이 들어와서 좋았고, 무엇보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어서 좋았다. 문학 공부를 할 때는 시작과 끝이 없었다. 끝은 보이지 않고 시작은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시작인지도 잘 모르겠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고, 날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좋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의 소속감이란, 그렇게 열심히 마감한 하루들이 모여 책 한 권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성취감이란. 그러나 그 시간도 길지 않았다. 마냥 좋았던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한 해를 돌아 파주의 봄이 찾아왔을 무렵엔 일상은 무료해져 있었다. 반복되는 날들, 변함없는 날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 나는 분명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문학과 철학, 그때까지 내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로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 그 갈증은 나를 나이게 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것에 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산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시작은 지리산이었다. 산을 정말 몰랐기에 첫 산행지로 선택한 그 이름. 어느새 나는 지리산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찾고 있었다. 그중 거듭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화대종주였다.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지리산 서쪽 끝자락에서 동쪽 끝자락까지 45km에 이르는 준흥선 위 봉우리들을 연달아 오르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높은 능선을 타고 넘는 코스라 중간에 포기해도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첫 산행지로 지리산을 꼽은 것도 무모했는데 하필 화대종주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지금도 기억한다. 대피소 앞 급수대에서 물통을 가득 채우고 뒤돌아서던 그 순간을. 하얀 구름바다 건너 지평선으로부터 오늘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작은 열덩어리는 점점 커지더니 하얀 구름바다를 인해 홍해로 만들었다. 나는 굳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지리산을 종주했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다. 일상은 여전했다. 너무 여전해서 가끔은 정말 지리산에 다녀왔는지 긴가민가 했다. 그때의 기괴와는 별개로 어김없이 깨지고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었다. 주말이면 전국의 산에 다니기 시작했다. 내장산, 주황산, 월악산, 계룡산, 개방산, 오대산. 이름만 대면 알 명산들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무명봉과 야산을 찾아다녔다. 함께 산에 가는 산악회 사람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산은 다른 산을 기대하게 했다. 그즈음 히말라야가 다가왔다. 히말라야에 갈 수 있을까? 해가 뜰 때부터 달이 뜰 때까지 산속에서 거친 숲을 내뱉고 땀을 흘리며 머리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가벼워지고 선명해지는 느낌을 가져볼 수 있을까? 무엇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오직 산과 그 순간에 나에게만 집중하는 기쁨을 가져볼 수 있을까? 한 달 뒤 나는 회사를 나왔다.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달려온 삶이었다. 대학 시절에는 휴학 한 번 하지 않았고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입학했고 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다. 그렇게 정해진 모범 노선에서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런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의 소리를 따르기로 했다. 크고 높은 산에 가고 싶다는 언제나 내 마음 가득 차올라 있던 그 소리를. 이튿날 네팔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반년의 여행은 나에게 노트 2권과 사진 4,000장을 남겼다.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나는 계속해서 산과 함께 하고 싶었다. 두 다리로 땀 흘려 오르는 산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가던 12월 어느 날, 신촌 홍익문고에서 우연히 크고 두꺼운 잡지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어느 등반가가 거대한 설벽을 거침없이 오르고 있었다. 내가 아는 곳이었다. 바로 그 히말라야였다. 2012년 1월 1일, 나는 월간 사람과 산 기자가 됐다. 입사 후 수습 기간이 3개월 있었다. 이때는 업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산에 관한 상식을 배웠다. 2012년 여름, 나는 등산학교를 찾아갔다. 나는 산을 향한 마음이 닮은 67명과 한 조를 이뤄 주말마다 대피소를 베이스 캠프 삼아 함께 잠들고 밥을 지어 먹고 등산 이론을 공부하고 산 노래를 부르고 다음날 동틀 무렵 기상에 새벽 구보를 했다. 난생 처음 암벽 등반도 배웠다.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허리에는 자의를 연결해 오직 손끝, 발끝의 힘으로 온몸을 끌어 까슬까슬한 수직의 바위로 올랐다. 암벽 등반은 자기 자신을 믿는 체험이면서 확보줄로 나를 붙잡아주는 타인을 믿는 체험이기도 했다. 또 나를 아래로 잡아끄는 중력을 거슬러 위로 오르는 이 세계의 차원이 확장되는 경험이기도 했다. 여름 정규반과 가을 암벽반을 졸업하고는 겨울 동계반에도 입교해 열흘 정도를 설악산에서 보냈다. 세 계절 동안 등산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산에 대한 대단한 지식보다는 산을 향한 열정과 순수를 배웠다. 어른이 되고 나서 무언가에 이렇게 깊이 빠져본 적이 없었다. 그 온도가 좋았다. 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2시간이면 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한 봉우리였는데 도중에 길을 잘못 들어 어처구니 없게도 낯선 마을로 떨어진 적도 있다.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대피소였는데 낮 시간을 다 보내고 석양이 지기까지 능선 위를 헤맨 적도 있다. 그동안 수많은 계획 아래 내가 가진 능력치와 한계치를 가늠하며 리스크가 적은 쪽에, 가능성이 좀 더 기우는 쪽에, 좀 더 안전한 쪽에 패를 던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산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러한 저울질이 무의미하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 모든 일들이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 것,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산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계획 이상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모든 일이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지만 내 예측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성취한 성공보다 더 멋지고 감동적인 좌절과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산에서 배웠다. 무엇보다 산은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몽블랑 정상을 눈앞에 두고 하산하여 샤머니에서 대원들의 정상 등정 소식을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던 중 거리에서 우연히 커다란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다. 울트라 트레일드 몽블랑이라는 산악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인 8월 몽블랑 상군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내 두 눈에는 그전까지 미처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짧은 러닝 셔츠와 팬츠를 입고 등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배낭을 맨 채 시내와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는 사람들. 케이블카 아래 은빛 설산을 바람처럼 활보하는 사람들. 한국에 돌아온 뒤로 나는 산악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드디어 내 이름이 적힌 배번을 달고 난생 처음 산악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다. 제주에서 열린 제주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 사흘 동안 한라산 20km, 오름 40km, 올레길 40km를 나눠 달리는 스테이지 경주였다. 그 후로 많은 산을 달렸다. 수없이 구르고 넘어지고 다쳤다. 아마추어 동호인 산악 마라토너로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이력은 산에서 보낸 시간이 전부였다. 그 시간은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의 틈을 비집고 멈춰 만든 시간이었다. 그래서 더디고 느렸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도록 이끌었다. 1년 만에 재출전한 제주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와 코리아 50K에서 모두 입상권에 올랐다. 그때는 몰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그 충동 같은 결정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었다. 산에서 나는 내 마음을 보고 듣기 시작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조금씩 천천히 구별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 나의 친구들, 가까운 연인, 그리고 20대의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주위 사람들은 그런 나를 어색해했다. 어딘지 달라진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왜 그런지 나는 내가 그제야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지만 미처 만나지 못했던, 알아주지 못했던, 돌봐주지 못했던, 그래서 외롭게 홀로 남겨뒀던 진짜 내 모습. 어떤 방법을 택하든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등정주의가 아닌 매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등반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는 등로주의. 어느새 산악인들은 탐험이나 모험 너머의 가치와 윤리를 향했다. 최소한의 등정 인원, 장비, 식량으로 새롭게, 다르게, 가볍게, 그리고 자연적으로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산행은 From home to home, 집에서 집으로 라는 말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 늘 산과 함께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이 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관광객은 그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여행자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폴 데로스가 말한 이 말은 관광객도 여행자도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고
일상으로부터 떠나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여행에서 과연 일상에 매몰되어 지낼 때는 들리지 않던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는지, 또 온전히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거닐며 오롯이 나와 마주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 하는 점에서 달라짐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온 그녀의 삶. 누구나 그녀만큼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치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의 태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저 역시 늘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리고 나 역시 변해가죠. 그것이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평생을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